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게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벽녘 각색 SCP-괴담 너의 다리 SCP-19993 T-65451 준비하십시오. 연구복을 걸친 여성이 다가와 응급수술용 키트를 내밀며 말했다. 나는 내 앞에 내밀어진 키트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살짝 떨려왔지만 애써 내색하진 않았다. 아니, 스스로 겁먹고 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겨우 실험 하나 참여한다고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니 더럽게 쪽팔리는 일이다. 언제 시작합니까? 내 갑작스러운 물음에 여성이 미간을 살짝 구겼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더니 다시 들고 있던 파일을 슬쩍 살피곤 대답했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나는 알겠다는 듯 순순히 고개를 바닥으로 숙였다. 내려진 시선에 두 손에 들린 키트가 들어왔다. 손끝으로 검은색 반투명한 재질의 손가방 형태의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응급수술용 도구라는 설명은 들었으나 이 물건을 어디서 사용하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는 아무도 해주지 않았다. 물어볼까 생각도 했었지만 이내 관두기로 했다. 만약 내가 알 필요가 있었다면 설명을 해주었을 것이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건 내가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이 빌어먹을 재단은 늘 그런 식이었고 나는 수많은 D등급 인원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시간 됐습니다. 잠시 밖에 나갔던 연구원이 도로 들어와서 나를 이끌었다. 점점 숨이 가빠지고 등 뒤로 땀이 흘렀다. 이놈의 실험은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질 않는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몇몇 특무부대 놈들이 연구원과 나를 둘러싸곤 움직였다. 우린 그대로 복도를 걸었고 5분쯤 뒤에 나는 몇 겹의 두터운 철제 방호장치 앞에 서 있었다. 철컥거리며 장치가 하나씩 제거되었다. 나는 애써 진정하려고 한 손을 상의 주머니에 찔러놓고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손끝에서 대기실에서 슬쩍 한 스테이플러가 만져졌다. 스테이플러를 살짝 쥐었다가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잠금 장치가 모두 해제되고 문이 열렸다. 숨을 고르려는데 뒤에서 특무부대 놈 하나가 갑자기 나를 안으로 떠밀었다. 잠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격리실 문이 굉음과 함께 닫혔다. 격리실은 무척이나 어두웠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목소리가 들렸다. D-6541 들리면 대답하게. 예, 잘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말이 끝난과 동시에 조명이 약간 밝아지며 내부의 모습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정말 약간 밝아진 터라 사물의 윤곽도 겨우 알아볼 정도였다. 내부는 그냥 넓다는 느낌의 방이었다. 방에는 사람 하나가 누울 만한 크기의 테이블이 하나, 그리고 간이탁자 몇 개가 보였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하나같이 약간의 누런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덜룩한 것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냄새인진 모르겠으나 조금 많이 역겨운 냄새가 풍겨왔다. 조명을 살짝 밝게 했네. 수술대가 보이나?
이게 수술대입니까? 일단 보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수술대에 가까이 다가갔다. 뭔가가 수술대 위에 놓여 있었다. 어두워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괴이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코를 확 찌르는 악취가 났다. 눈앞에 놓인 정체를 알 수 없는 길쭉한 덩어리에서 냄새가 풍겨왔다. 이제 조명을 완전히 킬 거야. 자네는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네. 그게 끝입니까? 아무런 대꾸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조명이 갑작스레 환해졌다. 눈부심이 일렁거렸지만 곧 점차 맑아졌다. 나는 수술대 앞에 서 있었고 내 손은 그 정체물을 덩어리를 살짝 잡았다. 곧 내 시선 속에 물체가 들어왔다. 나는 등 뒤로 수십 마리의 거미가 기어다니는 감각을 느꼈다. 그 물체는 반쯤 썩어버린 사람의 다리였다. D-6541 뭐가 보이지? 대답이 없었다. 대신 대상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소리를 냈다. 숨소리가 점차 커져서 음향장치를 통해 메아리 쳤다. 격리실 내부를 스캔하고 있던 장치가 D-65451의 상태를 화면에 표시했다. 그의 심박수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치솟고 있었다. D-65451! D-65451!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강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대상이 격리실에 진입한 지 17분째였다. 클레인 박사는 음향장치의 볼륨을 더 키웠다. 그러자 대상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웅얼거림에 가까운 소리는 이내 뭔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쓱쓱거리는 쇳소리를 동반했다.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군. 몇 번에 걸친 대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클레인 박사는 무전기에 전원을 켰다. 격리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연구원에게 연결된 회로였다. 그리고 D-85165가 D-65451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격리실로 투입되었다. 하지만 D-85165가 격리실로 들어간 지 23분 정도가 지났음에도 밖으로 나오는 인원은 없었다. 그 사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삐걱대는 소리, 마지막으로 정확히 판별할 수 없는 금속성의 쇠긁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 그냥 영상장치 켜버릴까 싶은데... 박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러자 옆에서 음향을 분석하고 있던 연구원이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다. 박사님, 진심이세요? 농일세. 하도 답답하니 그냥 해본 말일세. 그래도 별 수 없죠. SCP-1933을 보면 영향을 받게 되니 영상장치는 쓸 수 없잖아요. 연구원은 다시 제 할 일을 위해 헤드셋을 썼고 박사는 박사 나름대로 호출 버튼을 누르며 계속 의사소통을 시도했다. 격리실 밖은 특무부대 요원 몇몇이 서서 비상사태에 대비하며 경계를 서고 있었다. 리자는 그들 사이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왜 하필 자신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녀는 이내 한숨을 쉬었다. 실험에 참여할 D계급 인원을 관리하는 일을 떠맡긴 클레인 박사가 너무나 얄미웠다. SCP-1933에 대한 보고서를 읽긴 했으나 실제로 실험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를 맡기다니. 그녀는 클레인 박사에게 강하게 항의했으나 대차게 까인 일이 생각나 더욱 속에서 열불이 끓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리자가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중얼거렸다.
D-85-165가 격리실에 들어간 지 20분이 넘었다. 처음 D-65451이 들어간 시간까지 합하면 이미 40분은 가볍게 넘기고 있었다. 처음에는 손끝이 떨리도록 긴장되고 두려웠던 감정도 이젠 피곤함과 귀찮음으로 바뀐 지 오래였다. 얼른 끝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다. 그녀가 한참 다리를 주무르고 있던 찰나 격리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얼른 고개를 들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복도에 역겨운 악취와 피비린내가 강하게 진동했다. 끌려나온 D-65451의 오른쪽 다리를 따라 핏물이 뚝뚝 떨어지며 바닥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리자는 고개를 반대로 돌려 점심으로 먹은 샌드위치를 개원했다. 실험체의 오른쪽 다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이미 반쯤 썩어버린 앙상한 다리가 스테이플러로 엉성하게 봉합되어 있었다. 썩은 다리의 곳곳에 작은 구멍으로 구더기가 나와 바닥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개어낼 것이 없어 헛구역질을 하던 리자는 그 꿈틀대는 것을 보곤 그대로 고개를 돌려 연신 토악질을 해댔다. 특무부대 요원 둘이 피험자를 부축했다. 나머지 요원 둘은 빠른 속도로 격리실 주변을 정리하고 입구를 봉쇄했다. 괜찮으십니까? 특무부대원 하나가 다가와 그녀를 부축하려 했다. 괜찮아요. 조금 놀라서 그래요. 그녀는 요원의 부축을 정중히 사양했다. 여전히 호흡이 정리가 안 되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받은 일이 있기에 돌아서 실험체를 보았다. D-65451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거의 널브러져 있었다. D-85-165 또한 다리에서 엄청난 양의 피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의식이 있던 그도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어 다른 다리로 대체되어 있었다. 아마 D-65451의 다리인 것 같았다. 핏물이 스테이플러로 접합해 놓은 곳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D-6541은 과다출혈로 인해 의식이 없고 D-85-165는 의식은 있으나 의사소통이 불가합니다. 특무부대원들이 두 실험체를 치료실로 옮기며 대답했다. 복도에는 이미 여기저기에 튄 핏자국과 구더기로 말이 아니었다. 저 스테이플러는 어떻게 된 거죠? 스테이플러는 준비한 도구 중에 없었는데? 피험자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요원이 피로 범벅된 스테이플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을 조심히 받아들고 핏물을 살짝 손가락으로 치워보니 블랙 앤 데커사의 상표가 보였다. 이건 분명히 대기실에 있던 자신의 임시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이었다. 젠장, 욕 좀 먹겠는걸? 리자는 스테이플러를 주머니에서 꺼낸 비닐팩에 담으며 중얼거렸다. 바닥에는 떨어진 구더기가 통통한 몸을 꾸물거리고 있었다. 다시 속이 울렁거렸다. 다리, 구더기, 그냥 다 싫었다. 실험 기록 1993-2 실험 대상 D-65451, D-85165 제공된 물품 표준 수술 도구 D-65451은 지시에 따라 격리실로 들어가 SCP-1993과 접촉함. 이후 대상과의 의사소통은 마비되었고 거듭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함. 이후 D-85-165가 D-65451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들어감. 약 23분 정도가 지난 후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와 삐걱대는 소리, 마지막으로 정확히 판별할 수 없는 금속성의 큰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림. D-85-165가 D-65451을 끌고 나왔으며 대상은 과다출혈로 인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D-65451의 널쩍 다리가 잘려나간 부분에 SCP-1993이 접합되어 있었음.
D-8565는 자신의 다리를 잘라내고 D-6541의 다리로 대체한 상태였으며 다리는 블랙 앤 데커사의 스테이플러로 연결되어 있었음. 주석, 어떤 스테이플러도 실험 장소에 반입될 수 없다. 이후 실험에선 실험 인원의 몸수색을 더 철저하게 할 것이 요구된다. 실험 계획 H-1993-6 실험 대상 D-1951, D-8923, D-2678, D-1864 지급될 물품, 표준 수술 도구,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계획함. 실험 목적 SCP-1993의 특성 연구 및 격리 절차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해당 실험은 전례를 참고한 결과 D계급 인원의 소모가 불가피함을 밝힌다. 실험 이후 SCP-1993 및 격리실 내부를 처리할 인원의 추가를 요청한다. 격리실 내부는 어두웠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옆 사람이 내뱉는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 소리는 점차 커져갔고 더 거칠어졌다. 그리고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이어지는 정적. D-1951, D-8923, D-2678, D-1864 스피커를 통해 클레인 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이번 실험은 SCP-1993과의 접촉 이후 대상의 특성 발현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 계획되었네. 다들 맡은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네. D-1951은 양팔로 어깨를 감싼 채 몸을 떨었다. 두려웠다. 나머지 D계급 인원들 또한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는 긴장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겁이 많은 성격 탓도 있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아무런 지시도 없이 딸랑 수술도구 키트만 챙겨 한꺼번에 격리실로 몰아넣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설마 이 작은 칼 따위의 쇠붙이로 서로 찔러대라고 넣어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 무엇인가? 그는 어둠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그런 그의 코끝에는 옅은 락스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뭔가 썩어가는 악취가 맴돌았다. 아주 옅게 나고 또 여러 냄새와 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살이 썩는 냄새였다. 그는 불안했고 마치 일이 잘못되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때 격리실 내부의 전등이 서서히 밝아졌다. 그리고 마이크로 실험 시작을 알리는 박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다. D-1951은 서서히 밝아지는 시야에 적응하려 애를 썼다. 그리곤 반사적으로 두 걸음 물러났다. 그는 전혀 몰랐지만 서 있던 자리 바로 친척에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덩어리 같은 것이 놓여 있었는데 그건 다리. 그것은 잘려나간 다리였다. 마치 누군가 억지로 뜯어낸 듯한, 잘라냈다기보다 뜯어냈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 다리였다. 그 다리는 관절 부분이 살짝 구부러진 채였는데 발목에는 바늘이 남동쪽을 가리키고 있는 나침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무릎 바로 위부터 시작해 슬개골 쪽으로 절단된 형태였다. 아직 덜 마른 핏자국이 테이블 여기저기, 다리 여기저기에 있었다. 한동안 누구도 아무런 대답도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D-8923이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테이블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가락이 곧 SCP-1993에 닿을 것 같았다. 그러자 멍하니 서 있던 D-2678이 내밀어진 손을 잡아 비틀었다. 그는 곧 비틀어버린 손을 패대기 쳤다. 곧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히며 몸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 옆으로 D-1864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잘린 다리를 보고 여간 놀란 것이 아니었는지 벽에 몸을 붙이곤 헛구역질을 했다. 하지만 그도 이내 곧 시선을 다리에 고정한 채 바닥을 슬금슬금 기었다. 그가 말했다. 내 거야, 내 거.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몸싸움을 벌이던 이들 가운데 하나가 바닥을 기던 D-1864를 걷어차버렸다. 그는 두 걸음 정도 뒤로 밀려나며 벽에 머리를 박았다. 저건 내 거야, 내 다리라고. 아니야. 저건 내 오른쪽 다리야. 봐봐, 내 다리가. 벽에 머리를 박은 D-1864가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양손으로 주물럭거렸다. 이건 뭐야? 내 다리가 아니잖아. 그는 벽에 머리를 격하게 부딪히더니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시작된 비명과 함께 그는 자신의 다리를 쥐어 뜯어대었다. 아니야! 이건 내 다리가 아니야! 어딨어? 내 다리 어딨어? 그러다 순간 멈춘 그의 고개가 45도로 꺾여 테이블로 향했다. 그리곤 씩 하고 웃었다. 저기 있네. 그 후로 세 사람이 엉킨 채로 서로 밀고 밀어내며 다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D-1951은 고개를 들어 테이블에 놓인 다리를 보았다. 흉물스럽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고개를 돌릴 수가 없다. 오른손이 멋대로 키트 속에 놓인 메스를 끄집어내었다. 그는 천천히 메스를 들어 오른쪽 무릎 위쪽으로 가져다 대었다. 그리곤 순식간에 찔러 넣었다. 입 밖으로 비명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이내 입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리고 손목에 힘을 주어 옆으로 쭉 그어버리고 말았다. 다시 비명이 터져나왔다. 비명을 내지르던 입술이 멋대로 움직였다. 먼저 붙이는 사람 거야. 그리고 다시 비명을 질렀다. 다리의 절반을 잘라냈다. 그때 잠깐 벽면의 스피커에서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가 보이지? 대답해보게. D-151. 제길, 답답해 죽겠구만.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다리를 자르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 쓸모없는 걸 잘라서 던져버리고 내 다리를 되찾을 것이다. 다른 놈들에게 뺏길 수는 없다. 저건 내 거야. 내 거라고. 실험 기록 1993-6. 실험 대상 D-1951, D-8923, D-2678, D-1864. 제공된 물품, 표준 수술 도구, 이전 실험과 동일함. 대상과의 접촉 이후에 4명 모두 음성으로 된 지시에 대답하지 않거나 요청을 무시함. 이후 20여 분간 주먹질과 여러 둔탁한 소음, 끙끙대는 소리와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내 거야, 내놔 등의 중얼대는 소리가 들려옴. 녹음이 시작된 지 26분째 비명 소리가 시작되었고 비명과 함께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들림. 비명 소리는 3분간 이어지다 2분간 비는 듯한 소리가 들린 후 한 번 반복하고 조용해짐. 이후 끙끙대는 소리와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18분간 들려왔고 이후 45초간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옴. 3분 뒤에 D-8923이 이전에 SCP-1993이었던 것과 함께
격리실을 빠져나옴. 다리는 접착 테이프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음. DNA 검사 결과 다리의 원래 주인은 1993-5의 실험체였던 D-51684의 것으로 밝혀짐. 주석. 어떠한 접착 테이프도 실험 장소에 반입될 수 없다. 해당 실험 이후 SCP-1993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됨.